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에 있는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자, 일단 의문문 형식으로 제목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배달 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다. 그쵸? 카페도 배달이 되는 시대잖아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생겨났고요.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 우리나라는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배달 산업의 발달 현황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를 배달 공화국으로 부를 수 있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자,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이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 지금 배달 산업과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그림을 알 수 있게 해주죠. 특히 우리 1문단에서는 독자의 흥미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자,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자,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배달 속도가 빨라서 소비자는 편리함을 느끼지만 이 때문에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그럼 생겼는지 봐야겠죠. 자, 일단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자,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자,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를 보면 자, 일단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였는데 뒤에 보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통계 수치는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그 노동 환경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할 물건은 많아서 택배 기사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한다, 멈출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일단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OECD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759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을 택배 기사들이 일하고 있대요. 게다가 OECD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 2024시간보다도 1824시간이나 많게 택배 기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에 우리나라는 OECD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 글쓴이가 주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죠. 그리고 윗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글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가 택배기사들이 과도하게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앞에서 문제점 첫 번째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문제점 두 번째는 과도한 노동을 한다. 그럼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규모가 커지면 원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느는 게 당연하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렇지 않대요.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윗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에 택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택배 기사들도 일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택배 기사들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갑자기 독자한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이 택배 기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세 번째로 달라지지 않은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자,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 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자, 내용 일치 문제에 택배 기사는 속도 경쟁 및 소비자 확보에 대한 경쟁까지 떠나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단원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니까 우리 이 글에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되는지 봐야겠죠? 우리 지금까지 본 두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문단까지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입니다. 귀납이란 뭐냐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택배기사들의 그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개별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우리 본론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문단까지 사용된 것은 귀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본론까지 사용된 건 귀납이라고 했어요. 자, 결론을 한번 보자면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자, 이거 지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죠. 택배 기사들은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이것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택배 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 지금 일반적인 사실에서 택배 기사라는 개별적인 사실로 결론을 내고 있으니 결론 부분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연역입니다, 여러분. 연역이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이나 좀 더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고요. 결국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걸로 들어가면 연역, 반대로 개별적인 거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로 가면 귀납이에요. 여러분들이 귀납이랑 연역을 많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귀납이 무엇이고 연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론에서 사용된 것은 귀납이고요. 결론에서 사용된 것은 연역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 마지막 보자면 그래서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택배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 라고 독자를 향한 글쓴이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소제목 자체가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귀납과 연역의 다른 예시는 무엇이 있는지 무조건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우리 논증 방법에는 귀납, 연역, 그리고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이욕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욕설에선 중요하게 유추가 드러난 부분만 볼게요. 일단 이욕설 내용은 행랑채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글쓴이가 두 칸은 오랫동안 수리를 안 하고 한 칸은 바로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랫동안 냅뒀던 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두 칸의 그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고 한 칸의 수리비는 많이 안 들었다. 왜냐면 한 칸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고쳤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깨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지금 행랑체의 경우와 사람의 경우가 유사하다 생각하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라는 논증 방법이 사용된 거고요. 유추는 두 대상 사이에 유사한 속성이 있으면 돼요. 내용일치 문제에 비가 샌 집은 바로 고치면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듯이 잘못을 알았을 때는 즉시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끌었고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귀납 아니라 유추죠. 자,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어갔다. 자, 그러면 지금 행랑체의 경우와 정치의 경우의 유사성 또 드러나니까 유추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자,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특수한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으로 가는 건 귀납이고요.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걸로 가는 건 연역이에요. 우리 속도를 왜 고민해야 하는가? 라는 본문에서는 본론 부분에 귀납이 사용되었고 결론 부분에는 연역이 사용되었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태도를 부각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3개 보기 논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도 죽었다. 셰익스피어도 죽었다. 뭐 아인슈타인도 죽었다. 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왜냐면 알렉산더,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이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잖아요. 모두 사람이다 라는 개별적 사실에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로 나아갔으니 여기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자, 모든 생물이니까 일반적인 거죠. 사람은 생물이다. 우리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라는 건 이제 특수한 사실이 되니까 연역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일란성 쌍둥이와 복제인간의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유추가 되는 거죠. 다른 예시 좀 더 볼게요. 자, 우리 귀납은 어떤 논증에서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그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귀납은 결론이 거짓일 수 있어요. 예를 보면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 개, 사람 같은 거 다 개별적인 것들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자, 포유동물은 이제 일반적인 게 되니까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사람을 일반이라고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포유동물에 비하면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는 개별적 그리고 포유동물은 일반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3일 전, 이틀 전 해 뜬 거 개별적인 사실에서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이니까 이것도 귀납에 해당하고요. 자, 연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자, 모든 물고기니까 일반적이죠? 도미는 물고기다. 이것도 일반적이죠? 따라서 도미는 헤엄을 친다.
라고 개별적인 사실로 들어가고요. 모든 의사는 의사면허가 있다. 진호는 의사이다. 둘 다 일반적인데 진호는 의사면허가 있다. 진호라는 사람이 의사면허가 있는 거니까 이는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연역이 사용되었다 할 수 있고, 자, 유추. 자, 원숭이랑 돌고래의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유사한 속성을 근거 삼아 결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유추가 사용된 거죠. 두 번째도 쥐와 사람의 비슷한 속성 가지고 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으니까 논증 방법 유추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개별적인 거에서 보편적인 명제로 가면 귀납, 일반적에서 특수한 걸로 가면 연역, 유사한 속성 있으면 유추.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10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에서 많은 그 본론 부분이에요. 우리는 속도를 왜 고민해야 거기에 본론 부분.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본론 부분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라고 했죠? 자, 귀납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납이 사용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사람, 사자, 원숭이와 같은 개별적인 사실에서 포유류이다. 그래서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라는 일반적인 명제로 나아갔으므로 2번이 귀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번. 사람은 모두 죽는다. 아인슈타인은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죽는다.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가 아인슈타인이 죽는 것보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걸로 가니까 연역에 해당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가 사용된 경우예요. 4번은 정정기에 정의가 드러나 있죠. 정정기는 뭐뭐를 말한다. 그래서 논증 방법이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5번은 연어와 숭어의 유사한 속성, 바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고 물속에 산다는 그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유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됐나요? 10번에 그래서 귀납 사용된 거 2번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1번 갑시다. 자, 우리 나에서 마까지가 본론이었으니까 반은 결론이 되겠죠? 자, 결론에 사용된 논증 방법과 가장 유사한 거 찾아봅시다. 자, 우리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결론 부분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연역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연역과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는 일반적 사실과 사람은 생물이라는 일반적 사실로부터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는 개별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역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번은 알렉산더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라고 나아가고 있으므로 우리 귀납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와 복제 인간의 유사한 속성,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는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유추에 해당합니다. 자, 4번도 호랑이와 고래가 새끼를 낳는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결론으로 내고 있으므로 귀납에 해당하고요. 5번, 묘목과 아이의 유사한 속성, 바로 어리고 약하다는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유추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9번이고요. 보기가 뭐냐면 이욕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욕설에 사용한 논증 방법이 사용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19번 함께 볼게요. 우리 보기에서는 행랑체의 경우와
사람의 경우와 정치의 경우가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독서와 등산이 비슷하다라고 이미 나와 있으므로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자, 1번.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흑인은 인간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흑인도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개별적인 걸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하고요. 자, 2번.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 질환 환자가 늘었다는, 그리고 천식 환자도 늘었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귀납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많이 봤죠? 우리 3번 귀납이었고요. 4번. 자, 로봇의 종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연역, 귀납, 유추 중 그 무엇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19번에 유추 사용된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 단원에서는 유추, 연역, 귀납 이거 세 가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본문의 내용과 이혹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에 구독 버튼 눌러주면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